여러분, 만약 내일이 오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당연한 듯 하루를 시작하지만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잊고 살아갑니다. 전쟁에 투입된 군인들은 지금 순간만을 위해 생각합니다. 당장 오늘 저녁 식사를 못할 수도 있고 아침에 같이 웃고 떠들던 전우들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인생의 순간에 대해 소중함을 깨닫고 또 인생에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군인은 말합니다. 그저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평범한 날을 살고 싶었다. 이 간절한 바람은 우리가 흔히 누리는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은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살면서 놓치는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어느 군인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소중한 하루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전쟁에서 돌아왔다는 것의 의미.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군인은 말합니다. 매 순간 죽음의 공포 속에서 내가 왜 살아남아야 하는지 고민했다. 그들에게는 집에 돌아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꿈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총성과 폭음이 가득했던 하루에서 벗어나 조용히 숨을 쉴 수 있는 평범한 하루가 간절한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당연하게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주 잊고 삽니다. 그들에게 하루는 생존의 연속이었고 그 생존 속에서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전쟁터에서의 생존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흔드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에게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전쟁 이후의 깨달음, 일상이 주는 큰 가치. 전쟁에서 가장 그리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값비싼 물건도 높은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소한 일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 한 군인은 말합니다. 뜨거운 전투 속에서도 꿈꿨던 건 차 한 잔과 고요한 아침이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일상이 사라져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느꼈던 공포와 혼란은 결국 평범한 일상을 더 간절히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군인들에게 일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소중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야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내는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꿈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가지는 무게와 가치를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상의 소중함.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 우리는 종종 작은 행복을 지나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먹는 한 끼의 따뜻한 밥, 친구와 나누는 웃음소리, 혹은 산책하며 느끼는 바람의 온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진짜 힘입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는 하루가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평범함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평범함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우리를 웃게 하고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며 그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작은 순간들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더 큰 것만을 쫓으며 이미 가진 작은 행복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소중한 행복은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삶의 본질에 대한 고민.
전쟁을 겪은 군인들은 자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살아남았는가? 그 질문의 답은 점점 더 본질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물질적인 성공이나 외적인 성취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의 평화,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을 겪은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도록 만듭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복잡한 것들보다 단순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삶은 경쟁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만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의 본질과 마주하는 것이 진정한 만족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들.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첫걸음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또한 소소한 순간들을 기록하며 하루를 반추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진 한 장, 메모 한 줄로도 우리는 하루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 따뜻한 미소가 일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은 단순한 기쁨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삶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중요한 연습입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여 인생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내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초석임을 기억하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이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일상의 소중함은 곧 우리가 놓치고 있는 행복의 본질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땠든 여러분은 다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더 깊이 느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그 평범한 하루가 바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삶은 경쟁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의 소소한 기쁨과 감사는 내일의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꿈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람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불고 강물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늘 발버둥치고 애쓰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노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연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자의 도 철학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힘들이지 않고도 풍요로운 삶을 사는 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도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라. 노자의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도입니다. 도란 자연의 질서, 세상의 이치, 그리고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근본 원리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도는 강물이 흐르듯, 나무가 자라듯,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도를 거스르며 산다는 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서두르고 자연의 흐름을 강제로 바꾸려 하죠.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살라. 도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따르는 근본적인 길입니다. 이를 거스르면 고통이 오지만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도를 따르는 것이란 불필요한 욕심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도를 이해하고 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힘. 노자는 무의라는 개념을 통해 지나친 노력이 아닌 자연스러운 행동을 강조합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강물이 굽이쳐 흐르면서도 결국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가면 필요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노자는 억지로 노력하는 것은 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씨앗을 심었을 때 억지로 당겨 키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의 순리에 따라 나무로 자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결과를 서두르려 하죠. 무의의 삶이란 필요한 만큼 노력하고 결과를 자연에 맡기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렇게 살면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오히려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라. 3. 도를 거스르지 않는 삶이란 무엇인가? 도를 거스르지 않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서두르거나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말합니다. 최고의 삶은 억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자연은 어떤 것도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강물은 강제로 흐르지 않고도 목적지에 도달하고 나무는 시간에 맞춰 자라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리듬에 맞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리한 목표를 세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또한 삶에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노자가 강조한 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게 두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4. 도를 거스르면 오는 고통. 그렇다면 도를 거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자는 자연의 흐름에 반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가져온다고 경고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고 결국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삶에서 불필요한 욕망을 키우면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욕심은 불안을 낳고 지나친 경쟁은 마음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노자는 이러한 고통이 도를 따르지 않음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강물이 거꾸로 흐를 수 없듯이 우리의 삶도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는 우리를 해방시키지만 이를 거스르는 것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도를 따르는 삶은 고통을 줄이고 평화를 가져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도를 거스르지 않는 삶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자연스럽게 사는 방법, 도를 따르는 일상.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도를 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욕심을 줄이고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둘째,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현재에 충실한 삶이야말로 도를 따르는 삶의 본질입니다. 셋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실천하세요. 산책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세요. 자연은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도를 따르는 삶을 만드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6. 도를 따르는 삶의 혜택.
도를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줄까요? 첫째,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도를 따르는 사람은 불필요한 걱정과 욕심에서 벗어나 현재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둘째, 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은 더욱 활력을 얻게 됩니다. 셋째,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줄어듭니다. 도를 따르는 사람은 타인을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넷째, 창의성과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도는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혜택은 도를 이해하고 따르는 삶에서 나옵니다. 도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비결입니다. 도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세요. 노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를 따르는 삶은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그 지혜를 우리 일상 속에 적용할 수 있다면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도를 따르는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도의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삶이 훨씬 단순해지고 그 안에서 더 큰 풍요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음악 페이드 아웃.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대화는 몇 번이나 하고 있을까요? 노자는 말합니다. 말을 적게 하고 많이 들어라. 진정한 소통이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노자의 지혜를 통해 언어의 본질과 침묵의 힘 그리고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소통의 기술을 배워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은 얼마나 의미가 있고 당신의 귀는 얼마나 열려 있나요? 1. 왜 우리는 말을 많이 할수록 덜 이해하게 될까? 노자는 말이 많으면 궁핍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 많을수록 진짜 중요한 것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설명을 하면 오히려 본질이 희미해지고 진정성을 잃게 되죠. 말은 다리와도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연결되는 도구이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관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노자의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라는 가르침은 소통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하면서도 그 말을 진정으로 듣기보다 자신의 말을 준비하기에 바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말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들었느냐입니다. 노자가 말한 적게 말하는 것은 겸손과 지혜의 표현이며 진정한 소통의 출발점입니다. 2. 침묵의 흰말을 줄이는 것이 주는 이점. 우리는 침묵을 종종 어색하거나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노자는 침묵 속에서 큰 힘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리하고 상대를 깊이 이해할 기회를 주는 시간입니다. 침묵이 주는 첫 번째 이점은 명료함입니다. 말이 많으면 생각이 분산되지만 침묵은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정리해 줍니다.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신중하고 믿을 수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세 번째는 여유입니다. 침묵은 대화를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듭니다. 결국 침묵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더 나은 소통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기회를 얻습니다. 3. 소통에서 듣기의 중요성. 노자의 가르침에서 핵심은 많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인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의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의도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노자는 듣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듣는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가장 명확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말을 온전히 들어준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신뢰와 감사를 느낄 것입니다. 듣기는 상대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노자의 지혜는 듣기를 통해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자신과 타인을 연결하는 힘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듣기로부터 시작됩니다. 4. 말의 함정. 많이 말할수록 실수가 많아진다. 노자는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의도치 않은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말은 일단 뱉어지면 되돌릴 수 없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노자가 말한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닫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이 갖는 무게와 책임을 깊이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말은 칼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치유할 수도 있지만 상처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적게 말하고 깊이 생각하는 습관이야말로 말의 함정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법을 실천하는 방법. 노자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선 몇 가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째, 대화에서 말을 하기 전에 3초간 멈춰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말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대답할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오롯이 상대의 말에 집중하며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셋째, 질문을 던지세요. 질문은 상대의 말을 끌어내고 대화의 깊이를 더합니다. 넷째, 감정적인 대화에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자신의 진심을 담은 한두 문장으로 표현하세요. 다섯째, 대화가 끝난 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얼마나 들었고 얼마나 말했는가? 이런 습관을 통해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태도를 일상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6. 적게 말하고 많이 들었을 때의 변화. 노자의 가르침을 따라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삶을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은 당신과의 대화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둘째, 갈등이 줄어듭니다. 듣기를 통해 오해를 줄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이 줄어들면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넷째, 대화의 질이 높아집니다. 적게 말하더라도 중요한 말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결국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것은 단순히 소통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도 같습니다.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7. 결론. 노자가 말하는 소통의 미학. 노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실천하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통은 말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적게 말하고 많이 들을 때 우리는 더 깊고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통 방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하루 종일 피곤한 느낌이 가시지 않거나
물을 계속 마셔도 목이 마르고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그런 날들 말이죠. 혹시 당뇨 초기 증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당뇨 초기 증상과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당뇨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봅시다. 당뇨병은 우리 몸이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데, 당뇨는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는 잦은 갈증입니다. 당뇨 초기에는 혈당이 높아지면서 몸이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더 많은 물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입이 마르고 갈증이 자주 생기며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갈증은 단순한 갈증과 다릅니다. 특히 밤에도 자주 물을 마시고 싶어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갈증은 단순히 물 섭취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의학적 검진이 필요합니다. 갈증과 더불어 나타나는 또 다른 신호는 잦은 소변입니다. 몸이 혈당을 배출하려고 하면서 소변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소변을 보는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밤에도 여러 번 깬다면 이것은 단순한 배뇨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이 과도하게 작용하여 혈액 속 과잉 포도당을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변량이 증가합니다. 특히 밤에 두세 번 이상 깬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성 피로 역시 당뇨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충분히 쉬고도 몸이 계속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과로 때문이 아니라 혈당 수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로 인한 만성 피로는 일상적인 휴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체력 저하와 의욕 감소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와 다르게 기운이 없고 의욕이 떨어진다면 이를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로만 넘기지 말고 점검이 필요합니다. 체중 변화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오히려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당뇨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제대로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면 몸은 근육이나 지방을 대신 사용하려고 하면서 체중 감소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혈당이 높아지면서 식욕이 증가해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다이어트 없이 5%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신호입니다. 또 다른 흔한 증상으로는 시야 흐림이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눈의 수정체에 영향을 주어 시야가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으며 수정체가 부풀거나 수축하면서 초점 맞추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증상은 혈당 조절로 개선될 수 있지만 지속된다면 눈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안과 검진과 혈당 체크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 치유가 느려지는 현상도 당뇨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작은 상처조차 쉽게 아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 내 과도한 당분이 세포 회복을 방해하고 감염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이나 손과 같은 말단 부위에 생긴 상처가 오래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이는 당뇨로 인한 혈관 및 신경 손상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손발이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는 말초 신경 이상 증상도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초기 단계에서 미리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초 신경 손상은 발끝부터 시작하여 점차 손끝으로 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화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혈당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화기 계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이 잦아지는 경우, 특히 기존에 없던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를 무시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뇨가 진행되면 위마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소화기 건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변화 또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피부에 색소 침착이나 건조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목 주변이나 겨드랑이 피부가 어두워지는 증상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 변화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건강 상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움증이 동반된다면 이는 순환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감염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는 면역 체계가 약해지기 쉬워 감염에 더 취약해집니다. 반복적으로 감기나 감염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를 단순한 건강 문제로 넘기지 말고 당뇨 검사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구강 감염, 요로 감염 또는 잦은 피부 염증은 혈당 상태를 점검해야 할 강력한 신호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상한 식욕 변화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식욕이 갑자기 급증하거나 반대로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는 경우도 혈당 문제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도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은 밤중에 자주 깨어나거나 깊은 수면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패턴이 갑자기 바뀌거나 충분히 자도 피곤하다면 이는 혈당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만성 피로는 조기에 관리해야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단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혈당 상태를 점검하세요.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당뇨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당뇨 초기 증상을 이해하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늦출 수 있는 변화일까요? 오늘은 주름이 생기는 이유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름이 생기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름은 피부의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이 감소하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 주름이 생깁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구조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엘라스틴은 피부의 탄성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면 피부는 더 이상 젊고 탱탱했던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을 잃고 얇아지며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집니다. 수분 부족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피부 표면에 주름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의 천연 보습 인자가 줄어들면서 수분이 증발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자외선은 주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은 피부 속 콜라겐을 파괴하고 엘라스틴 섬유를 손상시켜 피부를 처지게 만듭니다. 이를 광노화라고 부르며 이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노화의 주요 요소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 DNA를 손상시키고 이는 색소 침착과 주름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은 주름 예방의 기본입니다. 외출하기 15분 전에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하루 종일 야외 활동을 한다면 23시간마다 다시 발라야 합니다. 여기에 모자나 선글라스를 사용하는 것도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흡연과 음주도 주름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흡연은 피부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줄여 피부를 건조하고 푸석푸석하게 만듭니다. 또한 담배 연기 속 유해 물질은 피부 속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주름이 생기는 속도가 빠르며 특히 입술과 눈 주변에 깊은 주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는 피부를 탈수 상태로 만들고 염증을 유발하여 주름 형성을 가속화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피부의 회복 능력을 저하시켜 잔주름을 깊은 주름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역시 주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 호르몬은 피부를 지탱하는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며 표정 근육의 반복적인 긴장으로 인해 표정 주름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마, 눈가, 입 주변에 나타나는 주름은 스트레스로 인해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명상, 요가 또는 규칙적인 운동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주름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름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올바른 습관을 통해 그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첫째, 피부 보습을 철저히 하세요. 피부가 건조하면 주름이 더 쉽게 형성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 공급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시고 보습력이 높은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세요. 특히 히알루론산이나 세라마이드가 포함된 제품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샤워 후에는 즉시 보습제를 발라 피부의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것도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레몬 같은 과일이나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는 피부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피부의 염증을 줄이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많은 음식은 피부의 탄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녹차나 카모마일차 같은 음료는 피부에 좋은 항산화 성분을 제공하며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은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의 숙면을 취하고 잠들기 전에 피부를 깨끗하게 세안하고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옆으로 눕는 자세보다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는 것이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크 베개 커버를 사용하는 것도 피부 마찰을 줄여 잔주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줍니다. 또한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면서 피부가 맑아지고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야외 운동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얼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얼굴 근육 운동도 포함할 수 있는데 이는 피부 처짐을 방지하고 주름 형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스킨케어 루틴을 개선하세요. 세안 후에는 피부에 자극이 적은 토너로 정리하고 세럼과 보습제를 사용해 피부를 보호하세요. 특히 레티놀과 같은 주름 개선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레티놀은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스크럽이나 클렌징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 12회 정도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 피부를 매끈하게 유지하고 이후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여섯째, 주기적인 피부 관리를 받아보세요.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제공하는 레이저 시술, 고주파 치료 또는 히알루론산 주입 같은 전문적인 관리법은 주름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이런 관리는 비용이 들긴 하지만 정확한 피부 상태 분석과 맞춤형 치료를 통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름은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생활 습관과 피부 관리 방법에 따라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피부는 더 오랫동안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으로 피부를 지켜보세요. 감사합니다.